제 이름은 경주여이고 42세이고 회사원입니다. 저는 또한 남편의 어린 시절 친구이고 부모님은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업을 물려받았으며 이혼했지만 정웅배와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정웅배와 이혼했을 때 같은 도시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이사할까 생각도 했지만 우리 지역의 학교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 같은 도시에 중고 아파트를 사서 살았습니다. 정웅배와 내가. 이유는 정웅배의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 초기부터 나를 속였습니다. 우리 둘 다 일했고 공정하게 집안일도 회사에 다녔습니다. 우리 딸 나루 엽는 생 후 3개월 정웅배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철강 사업을 물려받았고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웅배와 나는 시부모님인 시우서나 경주여과 여러 번 협상하러 갔지만 그들은 단지 우리가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잘 돼서 더 이상 줄 수 없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생계를 꾸려야 했기 때문에 정웅배가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정웅배는 부모님이 요구해도 실제로 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짓을 하다 이혼하기 6개월 전 딸아이가 중학교에 다닐 때 일이 생겼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거절했다. 나루 엽는 아직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중학교에 다니고 딸들과 남편의 동의가 있어서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게 됐다. 예전처럼 집안일을 많이 하다가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그 와중에 딸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왔다. 요리 정웅배는 처음에는 협동적이었지만 나의 주의력 부족을 이용하여 집안일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인 쓰레기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그러다가 이혼하기 한 달 전 어느 날 딸이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해서 나루 엽를 위해 시간을 내기 위해 즉시 회사를 떠났고 남편은 집에 올 시간이었는데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오늘 늦게 내 딸이 내 아버지냐고 묻자 딸은 항상 내가 집에 오기 직전에 집에 온다며 깜짝 놀랐다. 나는 항상 밤 10시 이후에 집에 왔기 때문에 남편은 매일 함께 저녁을 먹는다고 말했다. 나는 정웅배에게 나루 엽를 돌보라고 맡겼고 딸은 아주 오랫동안 모든 것을 간직한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오후 9시 이후에 집에 돌아온다고 알려졌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저녁 식사는 항상 나루 엽가 준비했고 정웅배는 정웅배가 항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나루 엽가 나에게 말한 모든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나는 이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시절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해서 나루염에게 아까부터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나루염에게 상황을 맡겨주셨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한 가지 일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나루염과 엄마는 그냥 그 사람과 한다고 하더군요. 곧 나는 그와 같은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루염가 기업에 너무 결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이 이것이 나의 적이라고 느끼게 만든 남편은 이 시점에서 즉시 심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주말에 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혼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GPS가 켜진 차에 태블릿을 켜고 평소처럼 계속 살 것입니다. 아주. 정웅배의 차는 사무실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아주 붐비고 인기 있는 카페 앞에 멈춰 섰다. 나는 바로 카페로 가서 카페를 마치고 사진 증거 획득에 성공했다. 나는 예상한 코스로 정웅배를 따라갔고 좋은 증거 사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날 밤 고의로 작업복을 입고 증거 사진을 들고 집에 돌아온 남편과 대면하여 신문했습니다. 정웅배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제가 계획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의 미래 나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무심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루염을 돌보지 않고 그녀에게 모든 집안일을 하도록 강요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딸이 예민할 땐 핸드폰보다는 핸드폰에 주목져도 그날 본 걸 말해주고 남편이 눈물로 사과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능력이 없어서 준비해두었던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둘 다 결정했어요. 내가 나루염에게 그녀의 아버지와 실제로 이혼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했을 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그 소식을 전하자고 나루염는 내가 거기에서 그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는 한 거기에 동의했다. 시댁 식구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혼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랐지만 정웅배의 불신앙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찰스와 로비는 상황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확신하자 찰스와 로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집에 오면 언제나 환영한다고 했는데 나루염과 너랑 둘이서 살고 싶다고 해서 집안일을 도와줄게. 나루염아 나는 둘이서 살 수 있는 집을 찾기 시작했어. 나루염의 중학교와 가까운 곳을 찾게 되어 신났고 가구가 완비되고 스타일리시한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매우 스타일리시하게 개조된 중고 아파트를 발견했고 우리 둘 다 좋아했고 그 장소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급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맙게도 이곳을 샀습니다. 저는 직업이 있어서 집세와 거의 비슷한 모기지론으로 구입했습니다. 정웅배는 그때부터 시우서나 경주 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즐거웠고 내 딸이 너무 작고 어렸던 내가 어느덧 친구처럼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바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부모님 집에서 전화가 왔다. 헤이 셀리 정웅배 그리고 경주여 갑자기 우리 집에 왔는데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나가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모두 차단했습니다. 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게 내 잘못인 줄 알고 도착했을 때 차로 5분 거리라 연락이 오자마자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다. 부모님 집에서 어머니는 라이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는 정웅, 배가 로빈과 함께 왔다고 하셨다. 그들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그들은 뭔가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너무 놀랐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도 나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당장 나가게 하겠다고 하고 이 말을 하면서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이 손님방에 앉아 착하게 행동하는 걸 아버지가 봤다. 도착해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말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내 전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웅, 배가 내가 당신 딸 경주여에게 $20,000를 빌려줬으니 당신이 지불하라고. 돌려받았어. 무슨 말인지 몰라서 $20,000라고 했어. 너한테 아무것도 빌린 기억이 없어. 내 전남편이 역겨운 표정으로 대답했어. 무슨 소리야. 결혼식 비용으로 $220,000를 빌려줘서 정웅, 배가 말했듯이 당신은 그 빚을 초과 인출하려고 한 사기꾼입니다. 내 시어머니 경주여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신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빚입니다. 남편은 LM에서 더 많이 나갔습니다. $20,000를 즉시 수 없다면 나와 재혼해야 합니다. 나와 재혼하면 나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정웅, 배가 말했듯이 그는 결혼증명서를 내 앞에 놓은 다음 내 참을성이 많은 아버지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이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미친 소리 하는군요. 결혼식 비용이 빚으로 여겨지네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우스꽝스러운 생각이군요. 어쩌면 돈이 너무 절실한지도 모르겠네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머리를 최대한 썼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와 싸우고 싶다면 얼마든지 당신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웅, 배가 가져온 결혼증명서를 찢어버렸는데 깜짝 놀랐지만 아버지가 나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해주셨다. 결혼식 비용은 빚이고 그러면 당신은 돈도 충분히 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 15년 동안 정웅 배에게 청구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나 나루염아 나에게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월급을 위해 $220,000로는 당신에 대한 죄값을 갚기에 부족할 거라 확신하지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과 재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내 얼굴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너 몰래 바람 피웠던 그 여자와 재혼하자. 전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혼하자마자 연락이 끊겼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야. 심각해서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박람회에 대한 책임은? 아들뿐만이 아니죠. 늘 당신이 옳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애초에 가족을 돌보기보다 일을 하면서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드님 잘못인 것 같아.
나와 결혼했는데 그건 그 사람이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여자랑 장난을 쳤을 뿐이야. 정신이 나간 거야. 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괜찮다고 말했고 우리는 재혼할 필요가 없다고만 했어.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요. 결국 그 사람이 돈을 위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죠.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정웅 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습관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귀하의 요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은행도 아니고 귀하의 대금업자도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검소하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떠나주세요. 경주여 10,000달러 아니 심지어 5,000달러라고 하더군요. 그럴게요. 우리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벌게 됐어요. 제가 거절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산들아 제발 3인분 먹을 것을 싸주세요. 어머니가 흔쾌히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딸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가르쳤지만 딸에게 시키는 대로 하도록 가르친 것이 단지 도움과 지지가 되어주기 위해 가르쳤습니다. 나는 우리 딸 경주여가 성장했다고 믿고 느꼈습니다. 아주 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 오늘 제 아내를 위해 이 집에서 만든 식사를 집에 가져가세요.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다시는 가족과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자 그는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정웅배와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비는 엄마가 준비한 저녁을 가져가고 부모님을 배웅한 뒤 서둘러 나갔고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TV쇼에서 어떤 종류의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건 아마도 TV쇼의 나쁜 드라마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할 거라고 하셨어. 어쨌든 그건 내 딸이야. 넌 너무 강해졌어. 우리 엄마는 내가 정말 강해졌다고 말해서 너무 놀랐고 오늘 본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모두 준비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말하며 웃으며 내가 지금 나루 염를 데려오면 우리 모두 저녁 먹으러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폐를 끼쳤으니 최소한 저녁은 사줄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은 둘 다 매우 기뻐하셨고 나중에 저녁 식사 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셨다. 전 남편의 아이언 웍스 사업이 부도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한 경험만 있던 정웅배는 다른 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결근이 아버지